마이크 어디 있나? 하나 더 갖고 와봐. 우리 장재원 박사님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장 박사님, 제가 이력을 보니까 64, 34기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 해군 대학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석사학위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시네요. 예. 그 박사는요,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강의실 안에만 계시면 안 되고 이제 현장 밖으로 나가서 박사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밖에 나가서 죽은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박사가 예수님이죠.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오전 예배가 있고요. 오후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모이니까 애국열사들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선거한 게,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정선거 확실하다고 그러시죠. 100%. 내가 우리 장 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같은 장씨고 본도 같아서 인동 장씨고, 그 원래 장씨가 까다롭고 예리하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너아라 TV에 그날 이 장 박사님하고 어느 누구냐 그 어나운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 박사님을 소개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너아라 방송으로 갔는데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이건 인연이다, 전연이 아니고 인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답답한 게 시원하게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 박사님 우리 교회 오늘 모셨는데, 우리 장재원 박사님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천천히 재밌게 쏙쏙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연세되신 분들 처음이니까 이번에 이 전산 부정을 한 전산직 공무원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스마트폰 열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특히나 여기 오셨으니까 그냥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선관위, 그 유명한 선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르면 이제 선관위 이제 첫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메뉴 버튼입니다. 시꺼먼 거 3개 있는 거,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누르시면 누르면 이제 메뉴가 쭉 나오는데, 위원회 소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소개. 왼쪽에 보면 위원회 소개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젊은 사람들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위원회 소개라고, 위원회 소개라고 찾으셨어요? 그 위원회 소개를 이렇게 누르시면, 클릭을 하면 거기에 조직 안내 쭉 내려가면 중앙이라고 있습니다. 중앙.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위원, 여기 나오네. 이게 더 빠르네. 일부러 이제 선관위 치고, 그 다음에 중앙을 누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조직도를 클릭하면 이게 다시 올려서 여기 아니고 위원회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쪽이 나오는데, 잠깐 다시 저쪽에 저 메뉴 오른쪽으로 가서 위원회 그거 눌러서,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자기가 잘 안 나오네. 가만히 있어봐. 중앙을 찾아야 되는데, 조직 위원회 조직 구성도 한번 눌러봐. 중앙 그 밑에 거, 그 옆에 거. 여기서 아니 조직 위원회. 중앙에서 조직도. 오케이, 거기서 중앙. 오케이, 조금만 내리세요. 여기 이거 말고. 잠깐만. 오케이. 이제 홈페이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조금만 올려보세요. 괜찮아. 여기 보시면 조금만 올려보시면
그 위원장이 이제 대법관 요새 맨날 그 사퇴하라 고 뭐야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예, 노태악이 저기 맨 위에 위원장입니다. 노태악.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고 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뭐 판사 출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무총장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니까 부정선거 없겠지 생각한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사무총장 변호사 법관이 컴퓨터를 모르는 거야. 컴퓨터 조작안에는 7급 공무원이에요, 7급 공무원.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게 이제 주인공이 이게 이제 선관위의 전산실 조직 이름이 정보관리국입니다. 잠깐만. 그 정보관리국에서 이제 컴퓨터실인데 아침마다 회의할 때 여기 이제 정보관리국장이 뭐 군으로 말하면 한 대령 정도 됩니다. 중령, 대령. 근데 과가 3개 과가 있어. 정보정책과, 정보운영과, 정보보호과. 정보정책과라는 거는 이게 이제 선관위가 전국망이다 보니까 저 제주도도 연결돼야 되고 광주도 연결되니까 통신 같은 거 다 전국에 통신이 다 돼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지하실이니까 뭐 서버도 관리해야 되고 주로 하드웨어 관리하는 게 여기 정보정책과고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조작한 녀석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정보운영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컴퓨터 내리면 정보보호과. 쉽게 말하면 해커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정보운영과. 운영과 딱 눌러보시면, 네. 이게 운영과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과장이 김은한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선거 정보 그러니까 잠깐만 조금 올려보시면, 아니, 올려. 내려야지. 그러면 이제 저 행정이 있고, 예.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3명 있잖아. 공무원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요새는 다 공개되니까. 그 행정하는 이제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행정. 그 다음에 선거 정보 1개가 이 5명이 요번에 조작한 5명이 1개고, 그 다음 2개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농협 제일 높은 회장 뽑잖아. 그죠? 그는 농협 자체적으로 안 해. 그러면 이제 여기 선거관리에서 돈 주고, 야, 너희들이 뽑아줘. 그게 선거정보 2개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들, 야, 너희들 뽑아줘. 학교에서도 대학 총장 못 뽑으면, 야, 너희들이 해줘. 그럼 이제 돈 받고 하는 데가 선거정보 2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 정보계가 3명이 있는데, 이제 선거할 때, 여기도 있지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모든 대한민국에 선거할 때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부서가 데이터 정보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몇 명 안 되지, 그죠? 몇 명 안 돼. 다 합쳐봐 100명도 안 돼.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인공 선거 정보 1개 보시면 여기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선거 정보 구축, 그 다음에 선거 관리 시스템 돼 있는데 저희들 요번에 총선에 썼던 컴퓨터 프로그램 이름이 7글자 선거 관리 시스템입니다. 7자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은행 가더라도 하듯이 그 7자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명이 조작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뭐 아까 이력서도 나왔지만 제가 육군 중령 때 그런 7급, 8급 공무원들 되고 내가 데리고 같이 일을 했어. 젊었을 때.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하는지 내가 25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4년 전에는 알면서도 이게 이제 민경호 의원이라든가 공병호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니까 법원에서 찾아주겠지 하고는 맨날 그 강남역에 있으면서 저녁에 소주 먹으면서도 아이고 저거 언젠가 밝혀지겠지 했는데 웬걸 다 이게 뭐 문재인 때 한 통속이라 그냥 뭐 배춧잎이고 뭐고 몇 개 나왔다 그러면 그거야 뭐 행정차고, 어? 지금처럼 뭐 마이너스 1, 2 이래 나오면 아는 사람들 몇 명 안 될 뿐만 아니라 올라가면 막 행정차고 땅땅땅 뭐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4년 전에 이 5명이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180명 만들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뭐야 180석 이러니까 자기들도 놀라는 거야 이거. 어? 자기들도 왜냐? 이 5놈하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하도 자발다니 이 5명이 그냥 중국에 공안하고 같이 일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다 다 열어주고 중국 놈들이 앉아가지고 게임하듯이 그냥 갖고 노는 거지. 그래갖고 옛날 제일 많이 했던 게 김진태 국회의원 떨어질 때 춘천에
마지막에 다 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동시에 다. 그 중국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좌우지간 하여튼 이 선거 관리 시스템 얘네들이 이제 하니까 요번에는 그러니까 민경욱이 지고 나니까 하하 이제는 대한민국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래 하고는 192명을 시킨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도 저희들이 운동을 안 하면 192명이 이제 한 달 있다가 국회의원 달고 이제 하잖아, 그죠? 제가 볼 때 삼성, LG 뭐 대한민국에 일단 기업부터 다 없어집니다.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법으로 바꾸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윤석열의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하게 이 5놈이 조작하니까 선거 끝나면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밤 새벽 2시에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영원히 없는 겁니다. 왜냐? 새로운 대통령도 야당인데다가 조작하는 조직을 다 갖고 있어. 그냥 앞으로는 모든 선거가 이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 끝났지 국회의원 끝났지 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10명이 앉아가지고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운명 같은 3주 전에 신문 기자를 인동장 씨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운명 같은 저녁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자인데 제가 이제 인동장 씨 때문에 인동장 씨 안 했으면 그런 얘기 못했을 텐데 인동장 씨라 그래서 야 장 기자 내가 특종 하나 줄 거야 그랬더니 아, 박사님 뭐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게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이 5명을 탁 준 거예요, 이렇게 기자한테. 그러니까 기자가 박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막 찍는 거야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인동장 씨 기자가 부정선거만 4년 따라다닌 기자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더니 그냥 뭐 박사님 잠깐만 그냥 뭐 흔한 말로 저녁 먹던 거 다 없던 걸로 하고 박사님 커피숍 가가지고 잠깐만 더 얘기해달래. 그래서 이제 운명 같은 부정선거 4년 추적한 인동장 씨를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본사에다가 그냥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4년 동안 이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5놈 이름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인동장 씨는 조수고 사수가 있는데 사수가 진짜 이제 4년 동안 부정선거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커피 마시면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 중에 두 명이 있는데 부정선거 4년만 추적한 이제 흑연 부자라고 저한테 특종 준 3번이나 특종 줬는데 이 기자도 공병호 TV를 다 봤대요. 기자인데 4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럼 공병호 박사 이러지 않나?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그럼 뭐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에서 사전선 가게 되면 4분의 3은 국민의힘으로 4분의 1은 민주당으로 공병호 박사가 몇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공병호 TV에. 근데 사전선거 선거 조작을 추적한 기자가 진짜 가짜. 그게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자가. 공병호 TV를 그렇게 본데도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자한테 그거 공병호 박사가 프로그램을 잘 안 짜봐 뭐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가짜는 거고 그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 나오는 식으로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하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짜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박사님 내가 왜 그걸 몰랐냐고. 응? 컴퓨터로 3의 배수면 1을 더해라. 그게 공병호 박사도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니까 공병호 박사는 경제학 박사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잘 모르니까 그냥 진짜 가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if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계속 돌잖아요. 6시부터. 그 15,000표도 당연히 3의 배수지, 그죠? 15,000표도 더하기 15,3도 더하기 1 3만 표도 3의 배수잖아요, 그죠? 더하기 1. 그 더하기 1이 새벽 2시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3의 배수 만날 때마다. 그게 평균 10,000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10,000표. 더구나 새벽에 가면 갈수록 얘는 김진태는 가만히 있는데 저놈은 계속 3만에도 더하기 1, 45,000도 더하기 45,000도 3의 배수잖아요, 그죠? 45,000에도 더하기 1, 45,003 더하기 1, 45,006 더하기 1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이제 그게 3의 배수예요. 그 요번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3의 배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전 얘기할 때 굉장히 프로그램에가 이게 조작하는 애들이 프로그램 한 5줄밖에 안 돼. 요만큼만 쓰면 돼. 다
5명 중에 다 한 놈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게 2프 3의 배수, 경기도는 4의 배수. 경기도는 4의 배수. 부산은 뭐 대충 우파니까 6의 배수. 그런 말로 그냥 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단해지게. 원래는 그래서 이제 민경우 의원하고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찍자 찍었거든요. 그래서 민경우 의원한테 이거 프로그램 찾는 게 되게 쉽다. 그 이유가 선거 프로그램은 더하기만 있으면 돼. 우리 반장 선거처럼 더하기. 그냥 국민학교 3학년 1학년처럼 더하기 1, 2, 3, 4, 5 아까처럼 3만 1, 3만 2, 3만 해가지고 새벽 3시에 55,500 끝나야 되는데 선거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곱하기가 필요하고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빼기도 필요해. 그거를 넣어야 조작해. 그렇잖아, 그죠? 그 프로그램이 금방 찾는 거야.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프로그램 속에 곱하기 나누기 있는 날, 발각되는 날 선거 바로 무효입니다. 왜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요 한 놈이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현주도 당선시키고, 이현주 추미애도 당선시키고, 전현희도 당선시키고, 이재명도 당선시키고, 한 놈이 싸그리 당선시킨 거야. 한 명이 요 if 3의 배수면 더하기 1. 그 프로그램 짠 놈이 국회의원 한 50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요 중에 한 놈이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5놈이 내가 이게 벌써 제가 한 3주 떠서 됐으니 잠을 못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왜 모르겠어? 그 내가 이제 자수해서 공명 찾아 정광훈 목사 찾아가면 100억 준다니까 가라. 그 정광훈 목사 찾아가지고 예 목사님 제가 추미애 당선시켰습니다. 제가 이재명이 당선시켰습니다. 응?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100억 주고 그냥 나라 그날로 뒤집히는 거지, 그죠? 끝났지. 한 놈이 다 시켰어. 국회의원 50명을 뒤집어 버렸어.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기본 원리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민경우 2명 만났대잖아. 4년 동안 추적한 신문 기자도 공병호 박사가 말하는 진짜 가짜.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그래, 그거는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하는 거다. 프로그램 짤 때는 그게 공병호 박사처럼 공병호 박사가 진짜 가짜가 어디 있어? 프로그램 이제 수학인데 산수인데 산수. 수학도 아니지, 산수. 3의 배수면 1을 더해라. 경기도는 4의 배수면 1을 더해라. 그 4년 추적한 기자가 몰랐고 민경우 의원은 박사님 더하기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그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병호 박사를 도와주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난 모르고 그냥 애치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게 이제 컴퓨터는 룰로 다루는데 룰을 못 찾아요. 근데 막 젊은 친구 찾고 있어. 네티즌이. 그 이유는 인마가 이제 제가 만약에 조작한 애도 마찬가지지. 조금은 안 들키고 약간은 좀 차이가 나야 되니까 if 3의 배수는 이래라 해놨어. 그래 놓고는 사람에 따라서 곱하기 0.97 곱하기 0.95 나누기 1.03 한 3명 4명밖에 안 바뀌었겠지, 그죠? 그렇잖아. 5만 명 중에 4만 명 중에 곱하기 0.97 하는 걸 어차피 이재명 되는 거야. 되는 건 결정해놓고 국민들이 너무 똑같으면 안 되니까 곱하기 0.98 너는 연말 0.97 0.96 나누기 1.03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를 네티즌이 어떻게 찾아? 그마가 0.97을 곱하기 했는지 0.98 했는지 anyway 이놈들이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파워포인트 좀 지금 결론 가히 끝나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할 겁니다. 됐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거 사기니까 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한 장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국민들이 이 야당 정치인,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들이 이걸 국민들한테 세뇌시킨 거예요. 공산주의로 말하면 선전으로. 뭐냐 하면 이거 보세요. 보수는 사전투표를 적게 하니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운표 찍었죠. 이걸 누가 한 줄 아세요? 이건 괜찮아. 실명을 해도 돼. 석동현 변호사가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제가 그래도 의심스러운 게 아니지. 이게 석동현 변호사도 공부 제일 잘하잖아, 그죠? 근데 나이가 60대 가지고 이게 딱 박혀 있어.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 와이프가 명지대 통계과 교수예요.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해. 그러니까 부부싸움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야. 와이프가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해. 아무리 말하면 뭐라 그래. 야, 마누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한테 법정 가져갈 거 갖고 와.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움하니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 그 석동현 변호사가 저한테 싸움하려고 이거 보낸 거예요. 장 박사님, 이거 나보고 그거 법정에 가져갈 거 갖고 오래. 나 싸움하기 싫으니까 안 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긴 그래프를 보냈더니 석동현 변호사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석동현 변호사가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석동현 변호사,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제 육사 후배인데 이제 고석이라고, 걔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고시학교겠어요. 걔도 변호사야. 걔도 이렇게 생각을 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진정을 넣어도 이렇게, 아니 대통령 머릿속에 보수는 사전투표를 적게 하니 질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광화문에서 아무리 데모를 한들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꿔.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로 뭐 자살하거나 막 할복 갖기 전에는, 아니 이게 석동현 변호사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이 60에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했는데 사전투표는 막 보수가 적게 해서 갔어.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바꿔, 이거를. 국민학교 3학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문과생들 특히나 사법고시 해가지고 선동네 북계 선전선동에 딱 요거, 보수는 사전투표 안 나가서 졌다. 그 대부분 국민들은 또 씨발 보수가 사전에 조금 나가졌나? 이게 선전선동에 조국이를 포함한 이재명이 이놈들 계속 텔레비 방송에다 사전선거 해놓으니까 그냥, 그래서 요번에 254명은 전원 다 사전투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니까 경작 박사는 바보 쪼다들이라고, 너들이 인마 가 죽으면 니는 인마 4분의 3이고 4분의 1은 민주당 찍어준다는 게 아까 3의 배수면 더하기를 공병호 박사 아니까 4분의 3은 니 거고 인마 4분의 1 절로 준다. 병신이라고 말한 사람이 공병호 박사예요. 이거.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늘 장학인 목사님한테 좀 얘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율 우리 보통 1000명 하거든요. 1000명? 5천만 명 중에 1000명 해가지고 국정 지지율이 뭐 35% 40%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국민들 대부분 다 믿는 거야, 그죠? 그렇지, 믿지. 국정 지지율 1000명 조사했는데 35% 그런가 보다. 그게 신뢰도 뭐 95% 막 이래 되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하고 원희룡이 붙었을 때는 10만 명 중에 500명 뽑았어. 경인 일부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45대 43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0명. 근데 저희들이 지금 투표는 10만 명, 선거구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보통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이게 투표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통계학의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 10만 명은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3일 후에 하나, 5일 후에 하나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본투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게 1 더하기 1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투표 이긴 사람이 무조건 사전투표 이겨야 돼. 이게 지구상의 진리야, 진리. 근데 이 진리를 이 선동하는 놈들이 사전투표 이긴 사람이 이겼다고 막 대한민국 막 뉴스에다 막, 그리고 이미 벌써 4년 전부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180석 때부터 이걸 써먹기 시작해 놓으니까 이번 선거도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이건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똑같아. 그래 제가 중학교 때 쓴 용어로 위에 하나 붙여가지고 거의 같아. 똑같은 건 아니고 퍼센트가 1% 차이 나도 안 돼요. 신뢰도가 99.9 이래 나가야 돼. 표준 평균. 왜냐하면 10만 명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장학 목적이 끝나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지금 이제 대자보에다 일단 초안을 썼습니다. 초안 써가지고 일단 대자보 딱 붙여가지고 제일 먼저 보내드릴 대학교 1학년, 2학년 통계과 학생들이 딱 보다 보면 가만있어 봐. 교과서에서 배운 통계가 요번에 선거에 이게 잘못됐네? 그럼 걔네들이 이제 흥분하면 그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과 학생들이 이제 네, 분명히 내가
기말고사 시험 문제 대수 법칙을 해가지고 풀었는데 이 선거가 잘못됐다. 그럼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보는 게 통계학과, 그 다음에 수학과 학생들, 그 다음에 전산과, 그 다음부터 물리학과, 기계공학, 토목공학, 이과 전체가 뭐야 이게 뭐야 하고 20살 학생들이 눈에 띄는 순간 제가 이제 바라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대자보 붙이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뭐 세미나 하고 나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오늘 장학일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 제일 먼저 가려고 그래요. 한 장짜리 요약해가지고 가는 애들마다 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에서 이번에 어긋났다. 그래갖고 이제 한 장씩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QR, 요새는 다 대학생들 있으니까 바쁘니까 QR코드 딱 찍어주면 사진 찍고 바쁘다가 전철에서 QR코드 누르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광화문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말고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통계학과 학생이, 교수님, 아까 보니까 뭐 대수의 법칙이 잘못돼가지고 이현주가 당선되고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가지고 이재명도 되고 이런 애들 됐다라고 교수한테 물으면 교수가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좀 돌다 보면 이제 딱 수학으로 통계학으로 대수의 법칙 잘못된 게 이번 선거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근데 이거를 이 공산주의 이놈들처럼 그냥 막 텔레비에다 그냥 4년 내내 그냥 사전투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게 가장 대수의 법칙. 그리고 나니까 이제 문과 변호사들도 전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이해돼. 근데 여의도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더군다나 그 변호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 이게 안 박히니까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이고, 이거 머릿속에 박혀 있어 이미. 이게 석동인 변호사고 고석 변호사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혹시 이거 보수가 투표에 조금 가졌구나라는 인식을 탁 갖고 있으면 아마 제가 자살해도 아마 안 받아줄 거야. 이 바꾼다는 게 제가 말은 일리가 있지, 그죠? 예,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그렇겠구나 돼.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 고쳐져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다른 건 이제 시간 쓸 게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수의 법칙. 근데 그 다음 장, 예. 그래서 아까 이제 5명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제 컴퓨터 배울 때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멍청구리 아니에요, 기계. 그 다음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데 7자 선거관리 시스템에 갑이진이 누구냐, 아까 5명이 이제 조작을 한 거고, 조작했으니 당연히 갑이자고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그래프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엊그제 신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님이 5분 면담하고 싶다고. 그래 이제 윤석열, 제가 신문에 있는 톡으로 났어요. 장기현 박사 대통령과 5분 면담, 5분 만에 부정선거 내가 얘기하겠다. 예. 근데 그래프 5장이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쓰레기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쓰레기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도 조작을 해놓으니까 대한민국 싹 다 이겨버렸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다못해 강남하고 조작하더라도 강남하고 대구 경북하고 뭐 부산은 좀 봐주든가 해야지. 깡그리 그냥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다 빼고. 그래서 그게 1559야. 그러니까 확률이 1 나누기 2에 1550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때 보여주려는 겁니다. 대학생들, 어르신들은 잘 몰라도 대학생들이 이거 보면 뭐야 이게 새끼들 지금 장난해? 이건 어떤 놈이 했어 이거? 확률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확률이 2에 1555승의 1이야. 동전 1555개 다 던져가지고 똑같이 나올 확률이 이번 선거에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전산 조작 증거지, 그죠? 예. 이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야, 수사관 빨리 가가지고 보내. 왜냐? 이게 조작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광 목사님은 아이고, 장 박사 말하는 거는 증거가 아직 안 되니까 그랬어요. 이 석동일 변호사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이게 나왔으니까 수사관 보내는 거지, 그죠? 이거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야, 검찰 가가지고 5명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 속에 곱하기 나누기 있는지 확인해봐. 3일이면 돼. 응? 이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선관위 놈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전 세계에다 이렇게 해놨어. 그게 대학생들이 알면 이게 이제 정직 아니스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게 전부 다 제가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 프레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전투파 모아놓고 제가 영어로 PT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전 세계 타진해가지고 한국 국격이 뭐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팔라다가, 야, 저거 한국 비행기? 그 비행기 속에 거꾸로 다른 나라 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수출도 못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게 아니스트 해당되기, 정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쓰레기 1번입니다. 쓰레기 1번. 응? 이게 말이 돼, 예. 확률이 이런 거. 이거를 통계학 학생들이나 수학 학생들이 보면 눈이 돌아가겠지, 그죠? 지구상에 없는 게 만들었어, 조작해가지고. 그 대학생들 뭐 1학년면 요즘 대학생들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합니까? 이게 내가 보여주면 막 대학교 1학년들이 하여튼 뭐 전국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예. 이게 이제 김건식 후보예요. 그림 보세요. 당일날 10군데를 다 이겼어.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당일날 김건식 후보가 싹 다 이겼어. 근데 이놈들이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김건식이를, 이 보세요. 사전투표 완전히 이게 전산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김건식을 떨어뜨렸어. 제가 말한 거 충분히 이해되시지, 그죠? 이게 뭐 돌아버리는 거야. 당연히 본투표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이겨야 되지, 그죠? 그게 지구상의 원리야. 그게 통계학으로 말하면 대수의 법칙이고 대수야. 이게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낸 놈이 이번에야.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 학생들이 보면, 대학생들이 보면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이걸 아직 안 봐가지고 그래. 그래서 지금 대학교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건식 후보는 무조건 이겼어. 이게 이렇게 했잖아. 이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뒤집혀야 돼. 조작을 해야 돼. 김건식 계속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장 이현주 볼래요? 이현주는 그린 녹색이잖아요. 파란색 하나 이겼어, 그죠? 이현주는 여기 보시면 하나 이겼잖아. 하나 이기고 빨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당연히 이현주가 졌어. 그 농담으로 이현주가 그 5명한테 밥을 사줬는지 돈을 줬는지 난 모르겠지만 5놈이 그냥 줬습니다 하고 그냥 합격시켜준 거야. 프로그램 아까 3의 배수면 더하기로 해가지고, 그 이현주, 제가 맨날 이현주 사실 이제 지금 당선자지만 배치 달면 안 되지, 그죠? 안 되지, 이게 부정선거로 해가지. 말이 돼, 이게. 그 다음 이제 계속 똑같은 거니까. 추미애 보세요. 추미애도 요거 하나 딱 이겼어요. 파란 거 딱 하나, 요거. 그리고 나머지 다 져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 그런데 그냥 사전에서 한 놈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강일동 여기다가 그냥 이만큼 벌려놔가지고, 그래서 추미애가 된 거야. 가짜 된 거지, 그죠? 이거를 이제 어르신들보다는 대학교 20살, 21살이 보면 아마 눈이 뒤집혀가지고 큰일 날 거야, 아마. 그래서 대학교 가려합니다. 그 다음 장. 전현희는 2군데 이겼어, 빨간색. 저 파란색이 2개 올라갔잖아요, 그죠? 본투표. 그 다음 나머지 다 빨간색이야. 그 전현희도 졌어. 근데 그 5놈이 그냥 3의 배수면 더하기 1. 그게 기본 만표야. 어떻게 이겨? 그러죠? 제 말한 거 되게 쉽죠, 그죠?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육사 후배 이제 고석인데, 얘도 다 이겼어. 근데 이게 얘도 변호사예요. 그럼 저한테 전화 30분 했어요. 선배님, 제가 아무리, 근데 너 임마 선거할 때 악수할 때 느꼈을 거 아니야, 니는. 여기가 지금 용인병이 한 8만 명씩가 이래 돼요. 그 8만 명에 800표 차이로 졌어. 요 고속이라는 후보가. 그래 내가 너 악수할 때 너는 분명히 이겼다, 이거. 100%. 악수할 때 못 느꼈냐? 악수할 때 니는 느꼈을 거 아니야. 근데도 얘는 아까 그 변호사라, 선배님, 사전투표에서 보수가 조금 나와가지고, 야, 임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교수한테 물어봐가지고,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기냐, 아니, 예스, 노로 딱 질문해봐라. 네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학 교수나 수학 교수한테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기는 게 맞냐, 안 맞냐, 딱 물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설마, 화는 자기 인생 걸렸잖아, 그죠? 800표 얼마나 아까워. 원래 15,000표 이겨야 돼. 15,000표 이겨야 되는데 18,000표를 이게 벌려놨어. 저 800표짜리 줬어. 15,000표 이겨야 되는데. 그게 고속이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게 이제 황이라고 제가 일부러 저 젊은 친구 변호사 한번 찍어봤더니 얘도 보세요. 빨간 게 더 많잖아, 그죠? 파란 거 하나 졌어, 하나. 여기 파란색 하나 지고 다 이겼어. 또 이건 두 개는 또 있다 치고. 또 이제 이것도 이렇고. 그다음 이게 드디어 원희룡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천수랑 하루 15시간씩 악수하고 엎드려 절하고 뒷값 찍고 했잖아요. 그죠? 하루 15시간씩 100일 했잖아요. 100일. 그 개항을 국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동정정수만 해도 엄청날 거야. 불쌍해서라도. 안 그렇겠어요? 매일 15시간씩 두 명 악수하고 동정정수가 제가 볼 때는 95점. 그 다음에 5점은 이제 이재명이보다는 그래도 원희룡이 공부도 잘했으니까 하고 결론 어떠냐? 이재명이가 한 군데만 이겼어. 계양 3동. 한 군데 이기고 작전 얘기는 또이. 나머지 계양 2동, 계양 1동, 계산 2동, 계산 4동 계양에 있는 국민들이 원희룡이 찍어준 거예요. 그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사전투표, 본투표 이겼으니까 사전투표에 이기게 돼. 그죠? 예. 그래 원리로 보면 원희룡이 한 2,300표 차이로 이겼는데 일마들이 이게 전산 조작해가지고 11,000표를 줘버렸어. 그래서 한 9,000표 차이인가 뭐 이렇게 졌어요. 예? 그러니까 딱 뭐 방법이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육사 나왔으니까 보건복지부 지난번에 했더니 이제 보건부 장관 박민석이 찍었더니 박민석이도 보세요. 2군데 지고 5군데 이겼어. 그러니까 또 박민석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조사는 이제 못하게 해보면 한 40명, 50명 아마 그 국회의원 수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금마도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법무부 장관 했던 놈도 알 거라 알면서도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왜 이유를 모르겠어. 그 놈들이 목숨 걸고 머리 빡빡 깎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대통령 대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해를 못하겠어. 이놈들도 같은 편인가? 엑스맨인가 전부 다. 모르지 뭐 그놈들도 AI 새끼 한 50억씩 줬다 그러면 50억씩 받고는 그냥 입 딱 닦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에? 방법 아니 돈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떨어진 놈들 50명 야 인마 한 50억씩 줄 테니까 그럼 뭐 돈이야 뭐 중국에서 갖고 오든 북한에서 갖고 오든 뭐 돈이야 세고 셌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가만히 있겠어. 이거 자기들이 윤석열 영어로 막 욕을 하든가 말든가 수사관 마누라고 검찰 바로 보내라고 지네들이 해야지. 그죠? 나쁜 놈.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자유통일당은 그러면 얼마나 뺏겼냐. 자유통일당 이 새끼들이 자유통일 얼마나 겁나겠어. 그죠? 저도 자유통일당 찍었거든요. 예, 찍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저 아까처럼 샘플링 할 때 한 6%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야 이번에는 드디어 되겠구나 하고 잘하면 뭐 깜깜이 동안에 올라가면 한 10%까지 그럼 국회의원 한 우리 구조화 변호사 6번인데 변호사니까 이거 말도 세니까 구조화 변호사까지 됐으면 좋겠다. 도종은 또 손상대까지 되면 더 좋고. 그런데 이게 이놈들이 사전조작에 이게 자유통일 당연히 걸리지. 그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찍잖아. 그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제일 똑똑한 국민들인데 제가 볼 때 130만 표 중에 한 5만 표 빼고는 우리 백지수표처럼 도장 하나도 없는 걸 거야. 그냥 쑤셔 넣는 거지. 일단 쑤셔 놓고는 투표를 올려놓고 이제 그래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자유통일당까지 됐는데 넌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다음 그래프 보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는데 왼쪽으로 60표 이렇게 봐. 이게 지금 3,551동의 읍명동 다 찍은 거예요.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들을 찍어봤더니 가운데 아니 저 고등학교 나온데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조작했으면 왼쪽에서 이쪽에서 갖다 놓은 거야. 3,500 다 찍었는데 그래서 학교 보면 그 다음 장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그래서 다시 결론 보면 경상 분포가 이게 60만 병 되니까 에펠탑점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조작을 해갖고 왼쪽에다 61%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 한 목사님한테는 야 장박사 300만 표 최소한도 100만 표 이상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100만 표 갔다는 거는 100만 표가 총 더하기 하면 우리
투표자 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유통일 100만 남 빼면 안 돼. 누군가는 줘야 돼. 조국이한테 100만 표 갖다 준 거야. 왜냐하면 더하기가 똑같아. 마지막에는 투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빼가지고 조국이 준 거지. 다섯 놈이 그냥. 그러니까 빼는데 막 빼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빼기 행계라 요 새끼들 나누기 했다. 나누기. 그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 나누기 하는 거죠. 3표면 하나, 6표는 2표, 9표는 3표, 12표는 4표. 그죠? 30만 표는 10만 표. 왜? 나누기 3하니까. 나누기를 해야 확 쓰잖아. 그죠? 그 프로그램에다 그냥 나누기 3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도록 30만을 받아야 되는데 10만이 된 거야. 90만을 받아야 되는데 30만 된 거야. 그럼 60만 부 뺏긴 거지. 그죠? 나누기 하니까 그래. 나누기. 표로 나누기 하니까 쭉 결론 따져보면 90만 표인데 이 새끼들이 30만 표야. 그럼 60만 표가 날아가가지고 조국 준 거야. 그게 이제 150만 표라면 똑같아. 나누기 하면은. 그러니까 나누기 3에 딱 걸려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더더군다나 이놈들이 미워하니까, 정광훈 목사 미워하니까 제가 볼 때 나누기 3인데 나누기 4 했는지 나누기 5 했는지는 내가 눈으로 봐야지. 그놈들이 나누기 5 했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두들 펼 수도 없고 그놈들 뭐 안 되지. 그죠? 나누기 5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정확히 몰라 아직까지. 저 이제 그래프만 볼 때 60%에 맞춰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 3 한 것 같고, 그래갖고 한 100만 표, 50만 표 이상이 날라가고, 이번에 아까 정광 목사님 당근 빼고 왔거든요. 64만 표에서 이번에 무조건 있는 대로 하게 되면 100만 표 넘는다고 제가 장담했어요. 100만 표 무조건 넘게 돼 있어. 그래프만 보면은. 그럼 5놈이 이제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조작한 게 자유통일만 뺀 게 아니고 그 표가 조국한테 갔다니까. 그 조국의 국회의원 새끼 반 빼다가 일로 갖다 놓으면 딱 맞아. 쉽게 표현하면. 나쁜 놈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처럼 5명 전부 다 뭐 제가 이제 신분 같은 건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 중에서 프로그램 짠 놈 딱 한 놈이에요. 한 놈. 표현은 5명이지만 조사해보면 알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술도 먹고 돈 받은 거 맞으면 마지막에 자기는 곱하기 나누기 안 했습니다. 저 새끼 한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 놈이 하는 거지. 너도 하고 나는 아까처럼 나는 이재명이 학교 시킬 때 내가 하고 니는 임마 이현주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놈이 해가지고 그냥 쭉 퉁치는 거니까. 그 수사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살려주십시오. 저 새끼 했습니다. 그럴 거야 아마. 한 명인가 한 명. 그래서 자수의 감명이 쳤다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할 때까지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광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저는 빨리빨리 텐트 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고대 때문에 조금 늦춰가지고 실제 대학생 한번 만나보고 대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다른 거 다 빼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그러니까 대수 법칙 때문에 다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저쪽에 그걸 눈으로 그래프를 보면은 아직 안 봐서 그런데 그래프 보면 대학교 2학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뒤집히지. 그럼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붙이고 대학생이 제일 중요한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그러니까 대통령 정광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그 고석이 조국 때처럼 광화문에서부터 저 용산까지 국민이 다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수사관 가. 그럼 끝나는 거야. 3일만 5일 만에 끝나. 이거 프로그램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한 명이 그냥 자수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하고 뭐 훔치고 뭐 제법 뭐 프로그램 뭐 안해. 너무 쉬운 거라. 더하기 빼기 산수 문제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훔치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저랑 똑같은 사람이 이제 금요일 나온다는데 혹시 여기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호주에 신숙 어느 박사님 계세요. 여자분이. 그래서 막 이게 스마트폰 도는데 그 남편이 이제 호주에 저보다 연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저랑 똑같은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했어요. 그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이제 호주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일하다가 이제 정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글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부정수사만 해라. 그게 있다가 이분이 이제 부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안철수를 막 욕합니다. 안철수 이만 너 지금 뭐하냐? 왜 조사 안 해? 이만 입원할 텐데. 어? 너도 뭐 공범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똑같은 거. 대통령님 컴퓨터 대한민국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그런 사람 다 세서 뭐 일주일 보내면 끝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호주에 있는 박사가 대통령한테 이제 하면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한테
대한민국 컴퓨터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감리사, 기술사 그런 사람 5명 가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 더하기만 해도 곱하기 나누기 있으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이거는 이 건설할 때처럼 감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고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곱하기 했어 안 했어? 예, 했습니다. 끝이야 그럼. 왜냐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를 안 하면 조작할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에라 기분 좋으니까 맨 마지막에 추미애 더하기만 한꺼번에 더하기 1을 해야 되는데 I love 추미애 더하기 8천. 이현주 에이 기분 좋으니까 더하기 13,000. 그거는 금방 딱 보면 나오잖아, 그죠? 한꺼번에 13,000 주고 15,000 주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농담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웃은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해서. 너는 안 된다 나한테. 그 종광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천 박사 5놈이 고소 고발 안 해. 고소 고발하면 나한테 보여야지. 내가 가가지고 너 프로그램 낸다느냐. 그러니까 고소 고발 못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자오자하여튼 이제 원리만 얘기했고 우리 장학일 목사님하고 뵈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잘 좋은데 해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 성관이란 자체를 제가 이제 이거는 무서운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중령 때까지 기무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육군본부 있다가 이제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기무사란 조직은 본인들이 아주 변신을 잘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산실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꼬리배 한 상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에 있는데 중령인데 장 박사 너 와서 기무사 와서 우리 전산 시스템을 발전시키라고 제가 이제 차출돼 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용감한데 그래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중령이고 기무사령관이 별 셋이에요. 그래 가자마자 저는 이런데 선수니까 가자마자 별세한테 얘기했어요. 사령관님 보니까 PC가 1,500대가 있는데 1,000대는 국민 세금을 사줬는데 500대는 육해공군에서 훔쳐왔습니다. 대국발을 그랬어요. 훔쳐왔다고. 왜냐 기무사가 빽이 세니까 자기 PC가 필요하니까 그냥 육군에 가면 좀 내놔. 그래 훔쳐온 게 500대야. 그러니까 사령관이 자기도 옛날 훔쳐왔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 훔쳐왔다 얘기하니까 말은 못하고 벨 눌러가지고 장군한테 야 1인 1PC 막 국민 세금을 해줘. 그 제가 가가지고 다 훔쳐온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1인 1PC 다 만들어줬어요. 솔직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갔더니 사병들이 전문학교 나온 애가 3명밖에 없어가지고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 논산에서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제가 30명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님 그거야 알았으면 하고 탁 사인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대한민국 수능 1등만 데려오는 겁니다. 서울대, 상대, 전자공학과 무조건 논산에서 수능에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데려오다 보니까 제가 30명 데려왔는데 30명의 수능 평균이 연대 전자공학과입니다. 그 30명 대한민국 천재들 데리고 제가 저런 거 다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이제 공무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5명 눈에 선하지요. 너들이 아침에 출근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기무사라는 데 갔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었지만 갔더니 기무사도 이제 조직이 몇천 명 되거든요. 엄청 이제 국가적인 옛날에 전두환이 거기 있던 데니까 몇천 명 되는데 전라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장교 중에 갔더니 왜냐 뽑을 때부터 전방에 이제 대위들 전방에 있다가 육사 나오더라도 전방에 있다가 이제 데려오거든요. 데려올 때 경상도 애들만 데려와. 전라도를 안 데려와. 왜냐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 안 해도 아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된데도 전라도 사람이 없어. 승진시키려고 그래도. 그 정도로 이게 보수 집단은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뽑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하거든요. 선관위는 완전히 기무사와 정반대로 된 거지. 이거 조작질 해야 되니까 경상도 애들 하나도 안 뽑고 전라도만 뽑는 거지. 왜냐 도둑질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통으로.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그 5명만 프로그램 조작했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투표지는 다 전국에 있잖아. 아까 제주도, 광주, 서울, 부산 전국에 있잖아, 그죠? 그럼 걔네들 수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한 통속이지. 일단 프로그램으로 딱 해놓고 소프트웨어로 일단 아까처럼 이현주를 합격시켜놓고 용인병에 가가지고 선관위
전라도 그 공무원이 같은 편이니까 갔다가 그냥 이거 CCTV는 리모트로 딱 하면 그냥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는 한 나라를 뒤집는데 그거야 뭐 껌값이지.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그건 뭐또 은행 도둑도 아니고 한 나라를 내가지고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한통속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은 5놈이 딱 조작한 상태에서 이현주를 합격시킨 데는 용인에 있는 그 선관위 직원이 가가지고 새벽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집어넣으면,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관 해체돼야 돼. 그 전라도를 다시 경상도로 바꾸는데 10년 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투표 제도가 없어져야 돼. 다시 복권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투표는 저 대만처럼 국민들이 뭐 한 3시간 늦게 보면 뭐 어때, 그죠? 그럼 5시간 늦게 보면 뭐 어때? 괜히 뭐 컴퓨터 잘한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할 필요는 뭐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는 그냥 앞으로 뭐 사전이고 나버려 다 없애버리고 이틀하든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국민학교 반장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제 오늘 장학일 목사님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으려 그러면 옛날처럼 광화문에 막 싸그리 모여가지고 가면은 대통령이 아이고 국민 여러분 알겠습니다. 야 인마 수사관 가서 줘줘 찾아와 하면은 일주일 만에, 그때는 잠깐만 이제 저도 좀 해보면 대한민국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새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옵니다. 그게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곱하기 나누기 있는 순간 이거 선거 일단 무효고 국회의원 다 없어지고 국회의원 없는 상태로 3개월이든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 대통령은 이제 군인들 웹수리박 금지시키고 국가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선거 다시 해야 되니까 국회는 없는 상태잖아, 그죠? 이거는 20일 끝났고 20일은 뭐 무효지 뭐 배치된 거 다 없애. 그럼 국회는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뭐 3개월이 가든 6개월이 막 가겠지, 그죠?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럼 이제 언제 다시 투표하자. 그럼 새끼 이제는 사전 투표 이런 거 없는 걸로 대만처럼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투표하잖아, 그죠? 그래 그때는 정광훈 목사 말대로 앉아 있어도 200편 기본 우파가 될 거야 아마. 그럼 이제 우파 세상이 오는 거지, 우파 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광화문에 많이 일단 모여야 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예. 예. 오늘 장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장 박사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그때 어디 계셨나요? 모르겠는데. 거꾸로. 한국에 안 계셨나요? 예? 한국에 안 계셨어요?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지금은 예.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이 홍준표처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온 분이 아니고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입니다. 예. 이러한 시점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하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학교라든지 시민운동 통해서 들고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2017년도 5월 9일부터 부정선거 있을 때 황교안이 지금 부정선거 들고 일어나는데요. 예. 그때 당시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네,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얘기할 거 하지 말고 네. 지금 걸 얘기하라. 네,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아니. 얘기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석동현 그 변호사를 계속 지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예. 알고 있어요. 예. 네, 두 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목사님께 혼나도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자유인이고 제가 부정선거 7년간 한 사람인데요.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5명을 직접 고소고발하시던가 하셔야지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압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처음엔 저 질문 잘 못 알았고 이게 대한민국에 아까 저도 지금 어떤 분 만나다 해가지고 한글로 해가지고 20회 30회 받았어요. 부정선거가 30년 전부터 있었고 박근혜도 어떤 사람 직접 보내서 아침에 읽어보고 왔어요. 박근혜도 51.6 5.16 기념하기 위해서 박근혜도 부정선거로 됐다고 나한테 이메일이 왔어. 다 읽어보고 왔어요. 이재명이도 이명박 대통령도. 근데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지금 말한 17년도 그런 거 아니고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선관위가 아까 말한 우리로 좀 이제 대학생들 쓰는 엑셀 그래프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4년 전에 우리 국민들은 사전선거 했는데도 잘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본인들이 전 세계에다가 이번 선거 결과를 엑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전체에. 그래서 4년 전에 사실 제 육군사관학교 선배님이신데 김한원 박사님이 그 엑셀 그래프를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통계학 이쪽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공 박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대수의 법칙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뭐냐면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이겨야 되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분이 김한원 박사님이 선관위가 올려놓은 숫자를 보고 찾아내신 분이 김한원 박사예요.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림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4년 전에 선관위가 올려놓은 아까 쓰레기 숫자를 보고 네티즌들하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4년 전에 찾아냈으니까 이번에는 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래프를 안 봤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몇 사람만 그냥 아는 거고, 이제 지난번 4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보고 대수의 법칙이 어긋난다는 걸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공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러 제가 다운표 친 거는 그분을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게 이제 사법고시 했고 사법고시 했거나 여의도에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전선동에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게 사전투표가 내가 졌는데도 사전투표 때 참 보수 사람들이 안 나와서 내가 졌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지난주에 거예요. 우리 교회 이혜훈이가 왔는데 그 얘기 똑같아요. 네? 이혜훈이가 떨어진 이혜훈이가 와서 예. 사전 투표를 원래 보수가 친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사전 투표에 보면 50대 60대가 20, 30대에 배가 나와서 찍었어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질 수 있냐고. 그리고 석동현 그 변호사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를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아까 얘기한 오프라인, 쉽게 말하면 여기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증거 주세요. 그걸 변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전산 처리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아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산정값을 매겨놔가지고 고정값을 매겨놔가지고 죽었다 깨도 국민들 투표하세요. 당선은 우리가 시킵니다. 이게 돼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국민들 우리 안 나갈 테니까 니들 프로그램대로 국회의원 세우세요. 그러면 돼요. 국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잠깐만 목사님. 지금 이 그래프를 제가 이제 고소 후보한테 이거 고소 후보가 저보고 그래달라 해서 그린 거예요. 고소 후보가 선배님 그러면 2년 전 용인시에 어떻게 됐냐고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정상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저 사전선거 조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일 시장이 당일 투표 이겼지, 그죠? 당일 투표 이겼으니까 사전투표도 이겼잖아, 그죠? 이게 정상 사전투표 조작 안 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그래프가 어디 적용되냐면 원희룡 후보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전 조작 없으면 본투표 이겼으면 빨간색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기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현주가 하나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9개, 8개 내지 9개 다 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후보가 자기 동기생이 자기가 무효소송 이제 당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생 통해 가지고 대신 이제 무효소송 냈어요. 이 그래프 보고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거. 이게 정상이지 이게 이긴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그래 아까 이제 저 목사님하고 점심 먹다가 저 선배님이 야 장 박사 이거 정상 그래프 이런 거 한 10장 더 그래라. 이게 저 전산 5명이 조작 안 한 겁니다. 왜냐 지방선거 때는 몇 군데 빼놓고 무지무지하게 많잖아, 그죠? 그 감히 손을 잘 못 대. 몇 명만 빼놓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딱 253개, 대통령 건 딱 하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해하시죠? 이게 5명이 사전선거에 손을 안 댄 그래프입니다. 이게 아까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아까 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강서구 을이잖아요. 강서구 을인데 사전 투표는 이겼죠. 아니 당일 투표는 이겼죠. 근데 사전 투표는 완전히 이겼죠. 예? 근데 이게 정상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정상 걸 떼보세요. 정상은 사전에 이겼죠. 아니요, 저기 당일에 이겼죠. 사전도 이겼죠. 이게 정상이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사전은 일본 말로 이빠이 됐어. 이빠이 올려놓고 당일은 이렇게 낮춰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산 처리하는 것에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라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가 의원들한테 이거 진정하라 그랬더니 왜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산 처리자들은 확실히 부정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적인 거야. 그러니까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도 그 얘기하대. 예? 네. 이거는 아직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 증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지구상에 없는 대수의 법칙이 나오고 이래 그래프 나왔으니 대통령님 수사관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갔는데도 맞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항복하고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그래프가 잘못됐는지 안 본지를 대통령이 건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창피하면 뭐 좀 창피할 수도 있겠지 진짜라 그러면 그렇지만 아까처럼 대수의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어긋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막말로 쪽팔림도 하면 일주일인데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대통령 대박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차이점이 저희들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하고 제가 뭐 이거 말고도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거 국회는 딱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관을 보내주시든가 저처럼 대한민국의 컴퓨터 박사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감리사 기술사들 그런 사람 10명만 보내면 일주일만 그냥 굽복굽복 있다 보면 그냥 5명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래프 보고 있다 보면 5명이 제가 볼 때는 그냥 항복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거를 하는 거야. 뭐 대통령이 뭐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컴퓨터 잘하는 사람 또는 검찰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이 그래프가 우리가 볼 때는 이 그래프를 누가 그랬냐면 5명이 그런 그래프예요. 5명 내가 만든 게 아니야. 5명이 이렇게 만든 거야 쓰레기를. 근데 이 쓰레기를 내가 볼 때 우리는 쓰레기를 생각하니까 그 5명 만나가지고 프로그램 조사를 선거 관리 시스템 7자 프로그램을 좀 검찰이 가든 공부 잘하는 서울대 교수가 가든 그 찾아봐 달라고 건의하는 건데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 박사님, 그 이 부정선거가 노골화된 게 22대 지난 21대 4년 전 21 그때부터 노골화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도 부정선거는 가미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도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처럼 얘네들이 저는 이제 8년 전에는 제가 뭐 이런 그래프 있는 줄 몰랐고
하여튼 4년 전에 이 지만원 박사님이 그래프를 보고 대수의 법칙을 찾으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만원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니 5.18 때문에 가 있지. 5.18 예, 때문에 5.18을 주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게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쉽게 말하면 본투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 이기는데 그게 수학인데 그거를 그래프 이거 숫자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이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이에요. 저는 저 한 가지만 여쭤보는 예, 거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여론조사 해가지고 국회의원 입후보 뽑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에 이 사람들이 조작이 돼가지고 당선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왜 저들에게 신고를 못 하느냐, 왜 보전 신청을 못 하느냐, 이 얘기를 못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까불리게 되면 국회의원들 부정으로 된 것들 이게 또 윤 대통령도 관여됐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준 의사들도 박사님 윤 대통령도 믿지 마세요 그래요. 그건 뭐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하여튼 5명이 짠 소프트웨어. 자 저기를 봐야 된다. 같은 여기 보니까 용인 병 득표율이 선거 정보 이렇게 돼 있었네요. 예. 그러면 다음 거 바른 건 어떻게? 아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요게 이제 요건 시장 선거 때. 예. 그 아까 국회의원 다시 한번 띄워보면 용인병 득표율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한 번만 더 바꿔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네.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작년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조작은 좀 했지만 퍼센트가 비슷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10만 명에서 5만 명 잘라가지고 먼저 뽑은 거야. 그러니까 5만 명이나 그 다음 5만 명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수의 법칙이고, 그게 대수의 법칙이 잘못되면 이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우리 교인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사전 인식을 갖고 오는데 이걸 여러 번 얘기해도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뭐야 저거 뭐. 예. 그래서 우리 장 박사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컴퓨터의 전문가들 10명만 딱 우리가 알고 계속 이걸 연구해 버리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돈이야, 돈. 이 부정선거 이거 해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 목사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유가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전 목사님도 돈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부정선거 운동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제기했던 그게 목사님 100%다 각하됐어요. 100% 우리가 이의 제기한 게 이 자유통일당의 선거는 다 그렇게 됐고 뭐 아까도 뭐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선거관리위원장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근거를 갖고 오래. 아니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냐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서 전산 처리한 거를 좀 조사하자. 감사하자. 그것만 하면 되거든. 아니 그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서 이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깨끗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이거 하자 할 때 아니다. 그거 안 해버리니까 더 의심이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들고 일어나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내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옆에 있어요. 정광훈 목사 옆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접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게 우리 장 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전산했지만은 다음 주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으로 계셨던 분 허성천 씨가 한성천 씨가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아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것을 자세히 걸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답답한 게 제가 알고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서 빨리 담임자 여기다 세워놓고 나는 현장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우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게 이번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선거 192석이면요 앞으로 저희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벌써 행정권까지 장악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하는 이제 입법부의 주관이 아니라 행정부 거 권한까지도 다 가져오려고 그래 저희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그러면 법이 이게 바뀌어지면 여러분 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정책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30억 이상 되는 거는 상속세를 90%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7억을 국가가 뺏어가고 3억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로. 지금 이런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알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이 막 뭐가 하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밤 새벽 한 2시쯤 됐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교회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 한다. 그래서 근데 내가 말은 안 듣고 내 스타일에 또 할 거가 계속 해나갈 것 같고 교회는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참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뭉쳐야 되고 힘써줘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도 이런 귀한 장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이런 전산 처리하는 분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누굴 만나려고 그러냐면 신전대협이 있어요. 신전대협. 이 보수 대학생들이에요. 신전대협이. 그 전대협은 좌파하고 신전대협은 우파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나서 하고 싶은데 대학생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파에서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못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 좀 만나서 한번 같이 얘기하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 답이 없고요. 그 신전대협을 만든 분이 이희범 그 시민 운동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구속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우파 김상진 씨하고 이희범 씨가 구속돼. 이희범 씨는 6개월 받았어요. 6개월 가지고 갔는데 뭐 때문에 갔냐면
이 시민연대 갑자기 와서 조사하러 들어왔어요. 검사가, 좌파 검사가. 근데 이분이 그 젊은 시퍼렇게 젊은 검사한테 그 주머니에 손 빼고 조사하세요. 그렇다고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공무집행 방해했다고 이 사람을 접해서 6개월을 때려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조국은 2년을 받아도 안 집어넣잖아요. 지금 우파는 이런 거예요. 근데 우파는 연합할 줄을 몰라요.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 많이 제가 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들의 좌파 저 부정선거했던 사람의 마음이 동하여지면 양심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